이번에는 35개월, 이제 막 3세가 된 여자아이를 두신 어머님의 질문인데 조금 질문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를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재발굴단으로 저를 처음 보시고 유튜브도 찾아주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분은 미국 뉴저지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새학기 9월이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텐데 아이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생후 3개월부터 꾸준히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영어에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한국인인지라 영어는 정말 하나도 못합니다. 아이는 한국어는 말도 잘하고 책 읽기도 좋아합니다. 또래랑도 말로 놀고 싶어 하는데 지역적인 특성상 외국인만 있고 말이 안 통하니 본인이 원하는 만큼 즐겁게 놀지를 못합니다. 학교에 적응하기가 쉽게 2살부터 노출을 시작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울 시기인데 언어가 안 받쳐주니 밖에서 활동에 대한 흥미도 다른 또래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를테면 도서관에서 나비에 대한 주제로 책을 읽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한 군데 앉아서 듣고 집중하고 이런 걸 잘 못한다고 하네요. 집에서 한국어를 읽어주면 매우 잘하는데. 하지만 너무 영어만 노출시키다 보면 아이가 한국어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네요. 남편은 그냥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최고라고 그냥 두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불안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영어 스트레스를 받는 만 3세 곧 기관에 갈 나이인데 어떻게 미리 준비시켜야 할까요?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2. 모국어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 외국어 습득도 빠르다고 하는데 만 3세 유치원을 다니면서 노출이 되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유치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들어가면은 절 좀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몇 살 때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그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추신이 있네요. PS 하루빨리 유튜브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구독자 100만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만 3세 영어 기관에 보내야 할까요 말까요? 근데 이중언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중언어라는 게 이제 모국어가 있고 지금 딱 이 가정이 이중언어 환경이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는 전혀 영어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언어적인 특성상.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한국어의 사회가 아니에요. 교민도 적고 한국인들도 적은 지역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중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아이에게는 좋은 점이 많죠. 우선 2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당연히 좋고 그 외에도 뇌가 이 패턴을 찾는 능력 또 이 세트를 바꾸는 쉬프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능력도 좋고 수리력이나 공간지각력 같은 다른 뇌의 기능도 좋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뭐가 한 가지 이 문제냐면요. 그 2가지 언어를 배우는데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영어의 발달도 느릴 수 있지만 한국어의 발달도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어라는 과정은 속도의 그 느림을 어머님이 못 느끼고 계세요. 그렇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능력은 괜찮다. 즉 언어 습득 능력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외국어도 노출이 된다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어를 쓰는 영어를 쓰는 기관에 영어만 쓰는 그 기관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사실 저는 일단 한번 보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은 학습이나 막 그런 것보다는 좀 보육 위주로 아이들끼리 그냥 소꿉장난하고 뛰어놀고 즉 바디랭귀지로도 아이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완전히 노출이 되면 또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집에서 영어도 노출시키고 데리고 와서 이제 여러 영어 프로그램도 이렇게 시켰을 텐데 제 추측으로는 일단 그 노출 시간이 지금 어린이집보다는 훨씬 더 짧았을 것 같고요. 집에서 이렇게 영어를 노출시키는 것만 가지고 영어에 어떤 체계가 들어오길 바라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외향적이고 밝은 아이라면은 가서 그렇게 부딪혀 보면서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집에서 어머님이 자꾸 영어에 대해서 걱정하고 영어를 시켜보려고 하는 게 이 아이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언어는 노출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가서 유치원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저는 영어 습득에 큰 진전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내보시고요. 보내봤는데 아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유치원과 상의해서 노출 시간을 줄인 상태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 쪽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국어가 형성이 돼야 외국어가 잘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명제에 있어서는 집에서 이건 이런 뜻이에요. 아이한테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집에서도 꼭 영어를 써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의 말로는 언어적 사고력이 계속 발달하고 감정 표현도 하고 어휘수가 늘어야 이제 두 번째 언어, 두 번째 언어가 발달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의미의 것이지 한국어가 완전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를 하자 이런 뜻은 또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관건은 아이의 성향과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는 아이라면 유치원 적응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이의 성향이 어떠냐, 아이의 언어적인 능력이 어떠냐, 아이의 사회성이 어떠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려면은 이제 지능 검사를 포함한 심리 검사 같은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한번 서울에 나오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평가해보고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늘 관심이 많아요. 제가 뭐 이 길지 않은 연수 기간 동안 가서 보면 정말 고민이 많으신데 도움받을 곳이 또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특히 마음이 좀 많이 가는데 언제든지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